여러분, 혹시 새해 첫날이나 일요일 밤마다 다이어리에 원대한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진심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한다. 유튜브 채널 이번 달엔 무조건 판다. 퇴사하고 내 사업할 거다. 이렇게 쓰면서 이미 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표정도 살짝 진지해집니다. 우리 머릿속이나 컴퓨터의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보면요. 정말 스티브 잡스도 울고 갈 만큼 화려하고 원대한 기획서들이 널려 있습니다. 페이지도 정리 잘 돼 있고 색깔도 맞춰놨고 목표도 큽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실행 버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1년이 지나고 다시 그걸 열어보면 뭔가 느낌이 묘합니다. 이걸 누가 썼지? 싶을 정도로 낯설죠. 실행된 건 거의 없고 머릿속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어느 순간 힘을 잃고 한여름 아이스크림처럼 액체 상태로 스르르 녹아내려 버립니다. 다들 이런 순간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우리는 늘 시작은 창대하면서 끝은 흐지부지 될까요?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진지했는데 말이죠. 완벽주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의지력이 생각보다 많이 얇아서 그럴까요? 이게 좀 웃기면서도 슬픈 고민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찌질한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려 2000년 전 탈무드 시대를 살았던 랍비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봅니다. 매일 생각의 바다에서 이것저것 떠올리다가 결국 만년 계획로로 끝나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 고대의 현자들이 굉장히 정교한 힌트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생각보다 지금 우리 상황이랑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1장의 17번째 아가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내용은 의외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 아가다는 형태없는 잠재력을 단단한 현실로 굳혀내는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을 어떻게 현실로 바꾸느냐에 대한 아주 오래된 답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라 는 말씀에 대해 랍비들은 묻습니다. 하늘은 첫째 날에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만든 걸 또 만든다고 하니까요. 이에 랍비 라브는 답합니다. 첫째 날의 하늘은 액체처럼 흐물거리는 유동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위에서 뜨거운 불이 내려와 표면을 핫자 하늘이 응결되며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형태가 없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였죠. 그런데 거기에 불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보통 불이 나오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형태 없던 무언가가 단단한 경계를 갖추게 되면서 비로소 온전한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약간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창조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조금만 더 보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번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이유, 그리고 왜 실행이 어려운지에 대한 구조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걸요. 이 구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끝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읽을 때 속도 좀 냅니다. 그런데 이 집요한 랍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첫째 날에 하늘이 생겼는데 왜 둘째 날에 또 단단한 하늘,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라고 하시지? 약간 디테일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래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편한데 물어보면 이해가 깊어지거든요. 여기서 랍비 라브의 해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첫째 날의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하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형태가 없는 액체, 즉 유동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흐물흐물한 상태입니다. 모양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냥 가능성만 있는 상태입니다. 찰흙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니까 상황이 바뀝니다. 위에서 거칠고 뜨거운 불이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을 지져버립니다. 여기서 약간 느낌 오시죠?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응결되고 굳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아는 단단한 하늘, 즉 하나의 질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낯선 이야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내 머릿속의 아이디어, 노션에 정리해둔 계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액체입니다. 느낌은 있는데 잡히질 않습니다. 여기에 치열한 행동과 실행이라는 뜨거운 불이 닿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피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야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때서야 내 삶의 기반이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듣다 보면 약간 찔리시죠? 다들 한두 개쯤은 아직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화면의 목차를 통해
5가지 차원으로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다룰 5개 파트의 흐름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머릿속의 물을 행동의 불로 굳혀내는 이 아가다의 통찰은 단순히 내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가장 좁게는 개인의 내면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왜 자꾸 미루는지,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여기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관계로 확장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구조가 작동합니다. 그 다음은 경제와 기업입니다. 여기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불이 등장합니다. 경쟁, 압박, 선택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가의 법과 질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의 세계까지 연결됩니다. 조금 크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웅장해 보이는 이론의 첫 단추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우리 개인의 내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대부분 공감이 시작됩니다. 아, 내가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개 파트별 해설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 개인의 내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왜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울수록 오히려 실행을 못할까요? 이상하죠. 계획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아가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계획이 아직 형태가 없는 유동적인 액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살을 뺄 거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목표들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뇌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부터 하지? 감이 안 잡힙니다. 결국 흐물흐물한 물 상태로 남습니다. 여기서 멈춰보신 적 많으시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과 피터 고리처 교수가 주창한 구현 의도라는 개념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고리처 교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학 동안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냥 열심히 써와라 라고 목표만 던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다른 그룹에게는 조건을 딱 걸어줍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8시에 내 방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첫 줄을 쓰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만약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겠다 구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직감적으로도 예상이 되시죠? 막연한 목표만 가진 학생들의 달성률은 고작 30% 언저리였습니다. 반면에 조건부 계획을 세운 학생들의 달성률은 무려 70% 이상으로 2~3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차이가 꽤 큽니다. 이게 바로 아가다에서 말하는 불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흐릿한 생각, 즉 물 상태를 그냥 두면 계속 흘러만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과 장소라는 구체적인 조건, 즉 뜨거운 불을 딱 얹어버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 순간 뇌는 고민을 줄이고 바로 행동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단단한 행동, 즉 궁창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행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는 아니었구나. 이제 다음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가족과 가정입니다.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우린 가족이니까 네 일이 내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지. 듣기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면 피곤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아가다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늘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비로소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분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된 구조가 생기려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신의학자이자 가족치료의 거장인 살바도르 미뉴치는 자신의 가족체계 이론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가 여러 가정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가정에는 대부분 가족 간의 선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이 뒤섞여 있습니다. 미뉴치는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선택을 대신하려 들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아이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가 좀 이해해라, 넌 우리 편이지? 이런 말들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점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미뉴치는 이런 상태를 밀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가 너무 붙어서 오히려 엉켜버린 상태입니다. 아가다식으로 말하면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버린 상황입니다.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궁창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해줄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지켜야 할 선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가족 안에 세워야 할 궁창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경계가 생겨야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래야 진짜 감정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 선을 긋는 게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켜주는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세 번째는 경제와 기업의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들 체감이 바로 되실 겁니다. 요즘 스타트업들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놀랍게 많이 사라집니다. 주변에도 한두 개쯤은 떠올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망할까요?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나갈게요.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기획서만 계속 씁니다. 슬라이드도 점점 많아지고 디자인도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품은 안 나옵니다. 아가다의 현자들은 여기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궁창이 굳어지게 하라. 팽팽하게 펴지게 하라. 멋있는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밖으로 내놔야 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학자 에릭 리스는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으로 이 구조를 완전히 설명해냅니다.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책상머리에 앉아 만드는 완벽한 사업 계획서는 대부분 착각이라고요. 그건 아직 흐물거리는 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정리돼 있어도 시장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릭 리스는 조금 허술하더라도 최소 기능 제품, 즉 MVP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이 상태로 내도 될까? 다들 이런 고민 해보셨죠? 왜 그래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좋으면 좋다, 아니면 바로 외면합니다. 그 피드백을 맞아봐야만 내 아이디어가 진짜 돈이 되는 단단한 제품인지 아니면 보기만 좋은 아이디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검증된 학습이라고 합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머릿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불을 맞을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건 준비 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을 피하고 싶어서였을까요? 네 번째는 거시적인 국가와 사회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더 커집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좋아합니다. 규칙 없는 상태,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를 떠올리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아시죠? 룰이 전혀 없는 상태는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금방 복잡해집니다. 결국 강한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고 약한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자유인데 실제로는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아가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한히 팽창하려는 물의 속성을 그대로 두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불이 내려와 표면을 핫듯 단단한 질서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이야기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골목길에 세워둔 차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습니다.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가 퍼집니다. 여기는 관리 안 하는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무질서가 쌓이고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은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궁창입니다. 자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규칙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잘못된 행동이 방치되지 않을 때 사회는 안정됩니다. 법과 제도라는 단단한 덮개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아무 규칙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킬 건 지켜지고 보호받을 건 보호받는 상태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규칙들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나를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려고 있는 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차원, 바로 세계와 인류의 문제이자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정보가 가장 많은 시대입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뭐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다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하버드 로스쿨의 카스 선스타인 교수는 이를 반향실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계속 들리는 공간입니다.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한번 어떤 영상을 오래 보면 그 다음부터 비슷한 것만 계속 추천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입맛에 맞는 정보라는 따뜻한 물만 계속 공급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떠다니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점점 낯설어지고 나중에는 불편해지고 심지어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확증 편향의 메아리 방, 즉 반향실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가다의 구조가 다시 등장합니다.
물과 물 사이에 분리가 생겨났듯이 우리 머릿속에도 분리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쓰레기와 진짜 의미 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불입니다.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편안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멈춰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귀찮습니다. 솔직히 그냥 보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해야만 내 생각이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비판적 사고라는 불로 인지적인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흘러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구조는 같습니다. 편안함만 따르면 흐르고 검증을 거치면 단단해집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더 큰 지혜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치열한 굳어짐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과도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명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어떻게 탁월함, 즉 아레테에 도달하는가? 이 질문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작가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해질 수 있는 씨앗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상태를 가능태라고 불렀습니다. 딱 아가다에서 말하는 첫째 날에 흐물거리는 물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형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만 가지고는 갈증은 잠시 해소할 수 있어도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려면 그걸 굳혀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이 가능태가 실제로 영향력을 갖는 현실태로 전환되려면 반드시 반복적인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생각만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건 현대 개념으로 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끈기와 집요함, 그리고 1만 시간의 법칙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이 형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유동적인 잠재력에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실천이라는 뜨거운 불을 계속 지펴야만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현실 세계에 단단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결론은 같습니다. 가능성으로만 머무르면 흐르고 실행을 통과하면 비로소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치열한 실존적 투쟁을 문학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필생의 역작 파우스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겁고 깊은 느낌이 나죠. 작품의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세상의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을 모두 통달한 천재입니다. 말 그대로 아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머릿속에만 가득 찬 지식, 즉 물의 상태에 절망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다 이런 심정이죠. 극 초반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파우스트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지우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이 한 줄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후 파우스트는 세상의 온갖 쾌락과 마법, 환상이라는 유동적인 세계를 수십 년 동안 떠돕니다.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허무합니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 솔직히 낯설지 않죠. 늘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묘하게 겹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늙고 시력을 잃은 파우스트가 드디어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웅장한 궁전도 아니고 완벽한 지식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바로 성난바다를 흙으로 메워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만들어내는 간척 사업의 현장입니다. 물을 밀어내고 직접 손으로 땅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결국 그는 행동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붙잡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생각의 바다에서 완벽한 순간만 기다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행동이라는 불을 붙여야 그 위에 무언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화면의 지식 브릿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하늘의 유동성, 즉 물을 단단한 궁창으로 굳혀낸 아가다의 지혜는 우리 삶의 여러 층위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피터 고리처의 구현 의도에서는 개인의 실천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이라는 불을 붙일 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살바도르 미뉴친의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건강한 경계선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관계가 유지되려면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에서는 시장이라는 불을 만나야 비즈니스가 살아남는다는 원리로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윌슨의 깨진 유리창 이론과 카스 선스타인의 반향실 효과를 통해 사회와 정보의 세계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가능성은 행동을 통해서만 현실이 됩니다. 이건 시대를 넘어 반복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노션이든 다이어리든 한번 열어보십시오. 흐물흐물하게 떠다니던 계획 하나만 골라서 거기에 구체적인 시간과 행동이라는 불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굳히는 것입니다. 일단 굳혀야 그 위에 뭐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탈무드 아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